예맥족과 한족의 동화와 공존. 이번 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으로 여러분은 예맥족과 한족의 동화 과정과 공존 양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대 한민족의 기원인 그런 예맥족과 한족이 어떻게 다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원시 한민족의 원형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탁본. 탁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로 만든 비석의 표면에 한지를 붙이고 거기에 이제 먹을 쳐가지고 글씨가 있는 부분은 하얗게 나오고 없는 부분은 검게 나오는 그런 만든 종이를 탁본이라고 하죠. 그 바로 유명한 강개토 대항비의 탁본입니다. 414년에 세워진 강개토항비 탁본에 보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네모칸을 해놨습니다만 그 안에 보면 한예라고 사만할 때 한, 그 예맥할 때 예가 붙여서 한예라고 표기한 기록이 두 군데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예라고 두 번이나 붙여서 썼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와 맥이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지다가 되게 위만조선 시대인 고조선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전한 시기에 들어와서 예맥으로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민족 집단을 형성했다고 했듯이 자, 이 414년에 세워진 삼국시대 때 바로 고구려에서 세운 강개토 대항비죠. 요 5세기 때 들어와서 세워진 강개토 대항비에 의하면 사만, 그러니까 남쪽 지역,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살았던 종족 집단, 주민 집단을 가리키는 한과 그 다음 한반도 북부 지역에 살았던 주민 집단을 가리키는 그 예맥의 예을 하나씩 따와서 붙여서 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5세기 때 들어오면 한반도 지역에 사는 주민 집단을 한예라고 이렇게 붙여서 연칭, 이어서 부르게 됐다는 것은 이 5세기 들어와서 한반도 지역 집단, 주민 집단 사이에서 융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앞선 고조선 시기에는 북쪽에는 예맥족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사만의 한족이 주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만 삼국시대가 개시되고 난 이후 5세기가 되면서 두 주민 집단이 서로 교류가 되고 혼합이 되면서 이제 한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주민 집단과 같은 그런 종족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예라고 하는 강개토 대항비에 보이는 요 탁본에 보이는 요 종족 명칭에 어떤 서로 붙어서 나오는 기록은 5세기 삼국시대 때 우리 고대 한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자 기록, 근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보신 설명처럼 한과 예가 결합되어서 한예라고 표현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디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의 건국설화를 보면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어때요? 그 주몽의 아들들인 비류와 온조가 다시 말해서 고구려 주민 집단은 예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주민 집단인 예맥이 남쪽 백제 지역, 마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쪽에 있었던 예맥족 집단이 마한 지역에 내려와서 한족, 사만의 한족과 섞이면서 융합되면서 백제라는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제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바로 한과 예의 어떤 혼합에 의해서 어떤 그런 동화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백제는 북쪽에 있는 그런 부여를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왕실의 그 시도 부여시를 썼고 나중에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성왕 때는 남부여라고 칭하게 되죠. 국호를. 거기에서도 백제가 부여를 계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에서도 한과 예가 강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과 예가 서로 남과 북쪽에 따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서로 한예로 연친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융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에서 고대 한민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석기 시대의 주민 집단은 어찌 보면
현생 인류, 현대 인류의 어떤 직접적인 주장이라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의 조상에 해당하는 그런 고인류의 화석이 한반도에서 좀 발견된 것이 북쪽 지역에서 특히 많이 확인이 되었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많은 고인류 화석이 나온 것은 그런 북쪽의 축제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본토 기원설 때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학설이라기보다 좀 정치적인 학설이라는 거.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 구석기 시대는 아무래도 수렵과 채집과 같은 이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우리 한반도 지금 원시 한민족의 어떤 직계조상과 연결시키긴 어렵다는 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신석기 시대 주민 집단, 바로 기원전 3000년부터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시 한민족의 어떤 기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주민 교체설이 많이 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북방에서 들어온 청동기 문화와 주민과 그 다음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기존에 살고 있었던 신석기 주민이 서로 동화되면서 예맥 쪽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들어가서 이른바 예맥 쪽이라고 하는 원시 한민족의 근간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먼저 예와 맥이 예맥 쪽으로 융합이 되고요. 거기다 중국계 유이민이 또 더해지면서 임원조선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면서 원시 한민족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고, 그런 예맥 쪽은 주로 요동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북부 지역에 좀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삼한의 한족이라고 하는 주민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위만조선 멸망 이후 내려온 유민 집단의 파급에 의해서 형성된 주민사회라는 거. 그리고 진안과 변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통속 관계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맥 쪽과 한족을 한반도 북부와 남쪽의 대표적인 종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들의 혼합과 융합, 동화에 의해서 원시 한민족의 어떤 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단순화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예맥족, 또 한족, 또 중국계 유이민 등과 같은 다양한 계통의 민족의 융화와 동화, 혼합에 의해서 한민족의 근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